싱킹 브릿지 타임즈 2024년 12월 13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다이내믹 코리아 시즌2라고 한번 잡아봤습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 제목들이 되겠습니다. 결론 같은 얘기인데요. 충분 조건으로 그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에 윤 대통령 탄핵이 국회에서 가결이 된다면 그러면 국힘에서 윤 대통령을 제명 처리하고 탈당 처리할 것이다. 왜냐하면 헌재에 가서 탄핵 인용이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원인 가정을 해봤습니다. 헌재 탄핵 인용이 불확실한 경우 또 인용이 안 된 경우는 노무현 대통령 때 그렇게 됐죠. 이게 원인 가정이라면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결과는 나홀로 대통령실 명맥만 유지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건 정확하게 그 나타날 결과를 예측하기에 자신이 없어서 제가 좀 물음표를 해봤는데 다른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만이 아니고 만약에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 의해서 판결이 확정된다면 유죄로 그거와 함께 봄 이후에 대선이 치루어진다면 그러면 이재명은 대통령 출마가 불가가 될 것이다. 죄인이 그 대통령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여기에 대한 원인 가정은 22대 총선 부정선거가 폭로가 돼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원인 가정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이 원인 가정이 맞대면은 필연적으로 존재할 결과는 뭐냐? 22대 여야 국회의원 대거 당선 무효가 된다라고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22대 여야 국회의원이 부정선거에 의해서 당선이 됐다면 그러면은 20대 대선 요거는 2022년에 이루어진 거니까 그것도 부정선거였는지 어떻게 하냐 이게 윤통도 당선 무효될 수 있다. 이렇게 그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나중에 증거가 나온다면은 제 논리는 입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이내믹 코리아 시즌2를 또 일으키신 장본인이 윤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 김보연 기자가 조선비제에서 12.12 사태가 일어난 과거 10시 09분에 보도를 했습니다.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하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마비와 국헌분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입니까?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탄핵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켜 온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위헌적 특검 법안을 27번이나 발의하면서 정치 선동 공세를 가해왔습니다. 급기야는 범죄자가 스스로 자기에게 면죄부를 주는 셀프 방탄 입법까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지금 거대 여당은 국가안보와 사회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한 것도 모자라서 국가보안법 폐지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간첩을 잡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나라를 망치려고 하는 반동 세력 아니겠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임을 내세워서 그 감사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다가 선관위의 대규모 채용 부정 사건이 터져 감사와 수사를 받게 되자 국정원의 점검을 받겠다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시스템 장비의 아주 일부분만 점검에 응하였고 나머지는 불응했습니다.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이렇게 쭉 해서
이미 어저께 그 보도가 내용 중에서 일부 발췌만 했습니다. 20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문제 있는 부분을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계엄령을 발동하되 그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폐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다. 애당초 저는 국방장관에게 과거의 계엄과는 달리 계엄의 형식을 빌려 작금의 위기상황을 국민들께 알리고 호소하는 비상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그래서 300명 미만의 실무장하지 않은 병력으로 그 넓디 넓은 국회 공간을 상당 기간 장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이거죠. 비상계엄 선포는 나의 그 통치 행위로서 내란죄에 해당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고요. 저는 마지막까지 국민 여러분과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어저께 담화를 발표한 거죠. 그거에 대해서 거의 동일한 내용을 이미호 기자가 조선비즈에서 10시 17분에 추가로 또 기사를 냈습니다. 내란죄 수사 탄핵 맞설 것. 이재명 유죄 선고 임박의 조기 대선 목적. 둘 다 제발 국민 이름을 팔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국가기능 붕괴로 판단의 계엄령 선포, 선관위 4월 총선 전 북해킹 개선되었는지 의문, 사상자 없도록 정예병력만 이동시켜, 비상계엄 선포 사법심사 대상 아닌 통치행위, 이렇게 됐는데 이재명이가 셀프 방탄 입법까지 밀어붙이고 있다고 규탄했다. 탄핵 몰이는 조기 대선을 치르기 위한 것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만국정 국론 문란 세력이 이 나라를 지배한다면 위헌적인 법률, 셀프 면죄부 법률, 경제 폭망 법률이 국회를 무차별 통과해서 이 나라를 완전히 부술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윤담아 극단적인 망상 표출이자 대국민 선전포고, 원태성 임윤지 기자가 파이낸셜 뉴스에서 12월 12일 날 또 민주당 입장의 발표를 또 보도를 냈습니다. 입시부리 조국 징역 2년 확정, 의원직 상실, 대선 출마 못해. 방금열 기자가 조선일보에서 이거 12시에 보도를 했습니다. 조국 사태 이후 5년여 만이다. 실형이 확정된 조 대표는 의원직을 곧바로 잃고 절차에 따라 수감될 예정이다.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다음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이런 게 되겠어요. 그런데 이 최수향, 김세윤, 이윤경 국내 기자가 브룸버그에 보도한 내용은 조국 이번 판결은 윤 전 총장이 물러나거나 해임될 경우 촉발된 대선을 앞두고 한국 정치 지도자들의 법적 위험성을 강조하고 있다. 야당 지도자 이재명도 뇌물수수부터 직무유망까지 다양한 혐의로 1년의 재판 결과에 직면해 있다. 만약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다면 봄 이후에 선거가 열리면 그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롬바르드 오디의 싱가포르 주식회사의 수석 거시 전략가 호민리는 오늘 아침 윤 장관의 도전적인 연설이 토요일 투표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직 지켜봐야 한다. 하지만 그 극단적인 성격은 거의 즉각적인 잊어버렸습니다만은 대중의 의견을 자극할 것이 분명하다. 그를 지지하는 이런 대중의 의견을 자극할 것이 분명하다. 이런 얘기가 블룸버그에서 또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 대통령 제명 출당 위한 당 윤리위 긴급 소집, 뉴시스에서 12.12 10시 36분 당론으로 탄핵에 찬성해야
요거는 뭐 블룸버그에 나온 건데 윤핵 국민의힘 당수인 한동훈은 이미 목요일 초에 대통령을 퇴진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탄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라고 블룸버그에서 소개를 했습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윤 대통령 담화와 관련된 질문에 이런 담화가 나올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였다고 밝혔다. 전혀 예상했을 것 같은데 이어 그 담화를 보고 당에 윤석열 대통령 제명 출당을 위한 윤리 소집을 긴급 지시했다며 더 이상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다. 그 점이 더욱 명확해졌다고 말했다. 그는 탄핵 절차로서 대통령의 직무집행을 조속히 정지해야 한다며 원내대표 선거를 위한 의원총회에서도 그 의견을 정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당론으로서 탄핵에 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사실상 하야 거부한 담화인데 12월 14일 내일 국회에서 탄핵 가결되고 그 다음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되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그 다음 수를 보고 있는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 그래서 두 가지 대립되는 뉴스가 그 일본 야후재팬에서 가져왔습니다. 윤석열 잘했다, 남자답다, 멋있다, 이지선 작가 발언 화제, 문수빈 기자가 조선일보 일본판에서 살짝 뉴스를 냈어요. 당구 선수 차유람 씨의 남편이 되네요. 자관 남자답다 이런 얘기예요. 대한민국은 주사파의 전쟁이잖아. 전시가 아니었던 적이 있느냐. 그리고 조금 더 좀 강하게 했으면은 중국은 딱 한 번만 나오는데 이 중국이 예를 들어서 그 부정선거에 개입했다는 그 음모론, 현재로선 음모론인데 증거 뭐 이런 것들이 있었지 않았겠느냐. 이런 얘기가 좀 더 강조가 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유튜브도 한다는데.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우리 한겨레 그 리버럴 언론이죠. 국민 윤석열 대통령의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최윤아 기자가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 모임. 그런데 내란 행위, 내란죄가 결정이 돼야죠. 내란죄 적용이 안 되면은 뭐 아닌 건데 이런 거를 이슈화를 자꾸 만드는 겁니다. 이금규 변호사가 최초로 제안했다. 박근혜 탄핵 사건 국회 측 대리인이었다. 그러니까 검사 역할을 했던 변호사군요. 그리고 전두환 회고록 사건의 피해자 대리인. 그러니까 다 좌빨들이군요. 보니까 김정호 변호사. 이런 얘기예요. 변호사 선임료는 무료이고 승소금액은 전액 기부가 되는 조건이다. 이런 얘기네요. 많은 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주의를 쟁취하고 성숙한 민주국가가 사회를 이룩한 주인인 시민으로서 누려온 자존감이 이번에 무너져 국제사회에 수치심을 주는 그 굴욕감을 감내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하면서 그 위자료를 청구를 해야 되겠다. 1인당 10만 원씩. 왜 한 100만 원씩 하지 그래. 윤석열 그 처갓집 돈 많잖아. 상징적인 금액이겠죠. 10만 원 1인당. 몇 명이 연서해가지고 한 뭐 1000명 벌써 모았대는데 어떻게 될지 이것도 자원 다이내믹 코리아입니다. 그런데 4.15 한국 선거 부정보고서가 리균이라고 77이면은 77년생이신 것 같은데 Cloud in South Korea's April 2020 election, it probably happened and is a big deal for United States. 2020년 9월 23일 그랜트 뉴스함이 미국 국가안보정책센터 정보분석관이 미국 국무부와 백악관에 올린 한국 선거 부정 보고서를 요약을 했습니다.
지난 4월 한국 총선이 어떻게 광범위하게 조작되어 있었는지에 대해 전문적이고 세밀하게 기술하고 있다. 번역 전문은 인터넷상에서 찾을 수 있다. 2020년 4월 대한민국 부정선거 보고서 요약. 2020년 4월 선거 부정은 사실인 것으로 보이며 이는 미국에서 중대한 사건. 두 번째, 이것은 문재인 정부 당국에 의해서 만들어진 부정선거. 세 번째, 이것은 문재인 정부와 중국 정부가 개입하여 저지른 부정선거. 문재인과 그의 동료들이 궁극적인 목표는 한미동맹 파괴와 주한미군의 철수이다. 요거는 제가 의문을 좀 던져봐야 될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은 친미파다. 언더카바였다. 친중은. 그 야권에서 그 생존하기 위해서 겉으로는 친중인 것 하지만 사실은 친미였다. 그러니까 언더커버였다. 이렇게 진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현재 137건의 선거소송과 낙선자 25명이 소송을 벌이고 있는데 이것은 이번 부정선거가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라 선거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것을 뜻한다. 여섯 번째, 전자개표기는 단순한 투표 분류기가 아닌 고기능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계이다. 선관위의 중앙서버가 전국 투표소와 연결되어 있었다. 중국 회사가 만든 방어벽을 뚫고 조작할 수 있었다. 선거관리상의 문제도 심각하다. 아홉 번째, 사전선거에서 민주당은 전국 공익 당일 득표율보다 12% 정도 이기고 야당은 졌는데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차이는 2 내지 3% 정도 나는데 정상이다. 당일투표에서는 모두 CCTV가 작동하였는데 사전투표에서는 모두 작동하지 않았다. 중국 공산당 회사인 텐센트의 개입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사전정보에서 불법적인 QR코드가 사용되었다. 쫙 이렇게 정리를 해 나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주요 언론들이 모두 침묵하고 있다. 그 이유는 복잡하고 그 중에 하나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두려움이다. 이렇게도 표현했네요. 선거에 중국 화웨이 장비들이 사용되었고 중국 정부가 컴퓨터 해킹 빅데이터 분석을 동참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합원구장 양정철은 중국 공산당 교육원과 업무 협약을 맺었고 텐센트와도 관계를 갖고 있다. 그래서 미국은 한국의 사이로 부정선거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것은 한국의 문제일 뿐 아니라 미국 대선에도 중국 공산당이 개입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대한민국의 시민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도움이 필요하다. 문재인과 그 일당들이 행정뿐만 아니라 의회 사법과 언론까지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정부가 대한민국에 일어난 기술적이고 통계적인 선거 조작에 대하여 빠르게 점검한 후에야 대한민국 시민들을 어떻게 도울지 생각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보고서를 냈대네요. 그래서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의석수가 300석인데 더불어민주당이 161석, 국민의힘이 90석인데 국민의 미래하고 요게 합당같이 돼가지고 108석이 됐죠. 더불어민주연합이라는 데가 이게 합쳐져가지고 또 합쳐졌을 거예요. 어쨌든 거대 야당이 됐습니다. 비례대표 의원들도 여기 있고 그 다음에 2020년 4월 15일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부정선거라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는데 그렇다면 2024년 4월 10일 22대 국회의원 선거도 당연히 부정선거 의혹을 지금 표출하고 증거들을 찾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은 2020년 2022년이죠. 2022년인데 제가 잘못 썼네요. 20대 대통령 선거 당선된 윤석열 투표는 부정선거 의혹을 또한 야당 측도 공격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2000년께 부정선거였다면 2022년에 치른 대선도 부정선거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견해죠.
2024년 올해 4월 10일에 22대 국회의원 선거도 부정선거라면은 소급해가지고 대통령 선거도 부정선거라고 공격을 받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총선 참패로 부정 의혹, 경사, 요건 제가 넣었어요. 기울기인가, 초여름, 계엄, 언급 소식도 한국 대통령 경사졌다 할 때 기울어졌다 이런 얘기죠. 지지통신 외신부가 12월 13일 08시 10분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윤 대통령이 특히 강조한 것이 총선 부정 의혹입니다. 그런데 부정선거설은 한국에서 일부 극우 유튜버들이 제기해왔지만 현재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윤 전 대변인 탄핵소추의 타당성을 판단할 헌법재판소 재판관 6명 중 4명은 윤 정부 출범위에 임명돼 탄핵소추가 각하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요게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이 안 될 수 있을 확률이 거꾸로 더 높은 것 같아요. 그 수까지 보고서 비상계엄 선포 단기 2시간짜리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그 야당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도록 의도했다. 이런 게 이제 윤 대통령의 주장인 거죠. 누누이 꿈이 나온 비극들, 선관위 부정선거는 전혀 다루지 않는 대표적인 언론. 뜬금없이 이제 조선일보 홍대진 사회부장이 부정선거 얘기가 좀 나올 것 같으니까 눈이 꿈이 나온 비극들 해가지고 시선을 또 다른 데 돌리는 황대진 사회부장이 12월 13일 오늘 12시 07분에 보도를 했습니다. 검찰개혁 미루기 위해 문이 발탁한 윤조 환상조였다. 꿈은 이루어졌지만 두 사람과 나라는 위기에. 문은 2013년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때 항명 파동으로 좌천당한 윤석열 검사를 눈여겨봤다. 문 전 대통령은 윤 총장에게 임명장을 주는 날 국민은 공수처 설치, 수사권 조정 등을 통해 근본적인 검찰개혁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했다. 임명 이유가 검찰권 약화에 총대를 매라는 뜻임을 숨기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조 대표는 더럽고 치사해도 버텨주세요라며 응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는데 두 사람이 갈등이 처음 불거진 것은 2018년이었다. 두 사람은 위기에 처했지만 문 전 대통령의 꿈은 결국 이루어졌다. 검찰 수사권은 상당 부분 경찰로 넘어갔다. 간첩 수사도 국정원을 떠나 경찰로 이관됐다.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는 공수처가 가져갔다. 윤 대통령 내란 수사도 관할권을 놓고 지금 검찰과 경찰이 쌈박질하고 있다. 또한 이재명 사법 리스크는 현재 전혀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조선일보도 지금 계엄은 대통령 통치 행위지만 헌법 벗어났다면 사법심판 대상. 양은경, 유종헌, 박혜연 기자가 조선일보에서 12월 13일 09시 26분에 보도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주장 타당한가? 윤 대통령 주장 비상계엄은 통치행위로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다. 헌법학자들 견해 노희범 변호사 대통령 통치행위를 재량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헌법의 요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행위에 한한다. 이황희 성균관대 교수 국민의 기본권 또는 다른 국가기관의 권한을 침해하는 통치행위는 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허영 경희대 교수는 비상계엄을 발동할 상황인지를 판단할 권한은 오로지 대통령에게 있다. 윤 대통령의 주장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나. 헌법학자들의 견해 김선택 고려대 교수 내란죄는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실행만으로도 이미 범행이 성립된다. 국회 등의 병력을 투입하지 않았냐. 아니 참 이건 뭔 얘기인지 모르겠네. 황정근 변호사 국회 해산 시도는 헌법에 위반돼 탄핵 사유는 될 수 있지만 폭행 협박 등이 없었던 만큼 내란죄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이창현 한국외대 교수
계엄 가담자들이 윤 대통령께 책임을 미루고 있을 수도 있다. 수사를 통해 내란 실행 과정 등을 규명해야 한다. 이런 얘기네요. 내란죄, 국회 기능 마비 등 국헌 문란의 목적 입증돼야 된다. 12.12 군사 반란으로 등으로 권력을 빼앗은 내란죄 처벌을 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과 달리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신분이어서 내란을 통해 얻을 실익이 없다는 시각도 있다. 그렇죠. 얻을 실익이 없는데 이게 내란은 아니다. 그 비상계엄 선포했다가 바로 해제하는 쇼를 한 건지 자관 그런 거 아니냐. 의견. 한국은 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해 미국의 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밀대우 권재민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에서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도 좀 레프트적인 매체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글로벌 등대로서 부상한 것은 미국과의 굳건한 동맹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미국은 동맹국의 내부 위기에서 한국의 민주적 후퇴를 명백히 규탄하고 헌법적 자기수정 메커니즘을 지지하며 지역 안보를 강화함으로써 단호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상황이 날이 갈수록 더 불안정해졌습니다. 국무부는 윤 장관의 부당한 행동을 규탄하는 명확한 공식 성명을 발표해야 합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통일된 국제적 목소리는 종종 반민주적 움직임에 대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페루의 2022년 정치 위기에도 미국은 목소리를 내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페루 같은 데하고 비교를 하는가 모르겠네요. 역사적으로 한국은 자기 수정과 민주적 회복력을 통해 정치적 위기를 극복해 왔습니다. 한국은 전세계 자유민주주의 중요한 최전선 수호자이며 동아시아의 권위주의 정권에 대한 완충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공급망, 특히 반도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역 안정을 유지하는 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국익에도 필수적입니다. 북한, 남한의 미친 계엄령 노력의 침묵계기, 스텔라 킴, 제니퍼 제트, MBC 뉴스 12월 12일 오전 11시 46분에 보도를 했습니다. 한 일주일 동안 조용히 있다가 조선 국영통신이죠. 한국과 국제뉴스 매체의 보도에 크게 의존한 기사를 냈다고 그래요. 군사 권위주의 통치 역사를 가진 나라에서 윤 총장이 직면한 국내 반대를 강조했다. KCNA, 조선중앙통신이죠. 조선인민중앙통신인가? 풀네임을 잘 모르겠네. 심각한 거버넌스 위기와 탄핵 위기에 직면한 괴뢰란 말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윤석열 정권의 충격적인 사건은 갑자기 계엄령을 선포하고 파시스트 독재 정권. 파시스트는 북한 김정은 아닌가? 공산당 아닌가? 어쨌든 뭐 이렇게 해서 좀 북한 주민한테도 그걸 알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호놀룰루에 있는 외교정책연구소인 퍼시픽 포럼의 지역 담당 국장인 롭 요코는 북한이 한국의 정치 상황을 이용해 군사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아마도 한국 군대가 어떤 종류의 도발에도 경계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전국이 불안할수록 군대는 오히려 경계 강화를 우리나라가 좀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약 3만 명의 미국 병력으로 강화된 한국 군대의 힘보다 더 많은 병력이 우크라이나에 배치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러시아와 같이 싸우기 위해서 이런 것 때문에 또한 저지 당할 것이다. 또한 시리아에서 벌어진 이런 시리아 정권 러시아로 도망친 망명을 한 그런 쪽으로 이 북한 언론은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겠네요. 러시아 미사일 과학자 우크라이나 특수부대가 암살했다. 제임스
킬러 텔레그라프 12월 13일 금요일 오전 2시 3분 크루즈 미사일 개발로 유명한 러시아 과학자가 모스크바 인근의 눈 덮인 숲이 우거진 지역에서 총에 맞아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정보국은 자기네들이 미하일 사즈키를 암살했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 국방시스템은 키이우 인디펜던트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 군사 산업복합체 개발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 지원에 관여하는 사람은 정당한 표적이 될 수 있다. 그는 러시아 드론, 항공기, 우주선의 AI 기술을 접목하려는 크렘궁의 비밀 계획을 연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그는 또한 크렘린궁이 우크라이나 도시를 향해 발사한 KH-59 및 KH-69 순항 미사일의 현대화 작업을 감독했다. 우크라이나 정보기관에 의한 블라디미르 푸틴이 강경 우파 철학자이자 고문 중 한 명의 딸을 살해한 자동차 폭탄, 전쟁 선전가를 살해한 부비 트랩 흉상, 육군, 해군, 공군 장교 몇 명의 총격 사건이 포함된다. 이 암살 하는 것들은 이런 거를 우크라이나에서 좀 일을 벌였다 이거죠. 러시아가 점령한 도네츠크에 있는 악명 높은 교도소의 전 수장이 이번 주 도네츠크시에서 자동차 폭탄에 맞아 사망했다. 이 사람이 이번에 그 암살 당한 미하일 샤즈키 사진이고 수염은 길렀지만 엄청 젊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AI는 은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지만 왜 수익을 위해 암호를 해독할 수 없을까요? 에코노타임즈에서 12월 11일 수요일 오후 10시 38분에 보도를 했습니다. 로이터의 넥스트 컨퍼런스의 패널들은 AI 인공지능은 골드만삭스나 BMO 뭐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 뱅크모라고 나갈 건데 모건 뭐 이런 거 아닐까. 저한 같은 은행의 업무 시간을 단축하고 창의적인 잠재력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계 리더들은 로이터 넥스트 컨퍼런스에서 효율성 붐에도 불구하고 AI가 아직 수익 창출자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은행 효율성을 혁신할 것으로 예상되는 AI, 로이터 컨퍼런스에서 골드만삭스의 최고 경영자인 데이비드 솔로몬은 코딩 및 기타 분야가 머신러닝과 AI 활용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골드만삭스와 BNY AI 혁신 추진, AI 발전에도 불구하고 수익 문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BNO의 미차 노프스키는 사람들의 수익에 영향을 미치거나 실제 효과와 다른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지적했다. 그런데 우리는 수익 창출 활동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AI가 특히 효과적이었던 분야 중 하나는 보고서 제작 시간을 단축하는 정도였다. 은행을 위한 미래 AI 활용 사례, 밀차 노프스키는 앞으로 특정 AI 사용 사례를 줄이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며 이 기술이 무역 최적화와 고객 확보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언급했습니다.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AI 알고리즘은 상관관계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상관관계를 입증하려고 그러면은 수많은 데이터들이 필요해서 데이터 뱅크가 필요하고 반도체가 또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은 인과관계 알고리즘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창조력이기 때문에 논리력이고 따라서 시간 절약이라는 효율성은 나오지만 수익을 창출하는 효과성은 낼 수 없을 것이다. 쓸데없이 돈 쓰지 말라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상관관계로 무슨 그 시국을 풀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정보의 홍수 속에서 그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으려면은 이제 논리적인 사고방식을 저는 지금 계속 자기 학습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이제 논리사고, 과학적 사고방식, 인과관계 사고방식으로
우리 자신들을 무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신무장을요. 요게 그 아시는 분이 보내준 건데 2025년도 트렌드 키워드. 그런데 이게 산의 한으로 돼 있어요. 리스트릭티드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그렇지만 저한테 보냈다는 얘기는 공개해도 좋다 그런 얘기인데 내년이 그 뱀의 해인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그 세네코 그 SN 스낵 이게 뭐야 센스 스네이크 센스네요. 뱀의 센스 이거를 앞자를 따가지고 말들을 만들어냈네요. 영어 그냥 재미삼아서 그래도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공진화 전략 서로 다른 사람이나 기업이 독점적 폐쇄적으로 운영하는 대신 환경 변화에 맞춰 열린 생태계를 지향하여 함께 성장해 나가는 전략. 그러니까 이제 원전 뭐 이런 거 공진한다. 이볼루션. 요거는 의미가 좀 있을 것 같네요. 한번 좀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 이런 트렌드를 2020년부터 내년도 2025년도까지 요런 그 앞글자 같은 거를 따가지고 이런 그 트렌드를 이렇게 표현해 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